로마의 뒷면은 섹스의 혼돈, 억압받는 노예들의 반격, 문명의 쇠퇴. 미국의 오스카 수상작 영화 글래디에이터는 로마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싸움과 돌파를 보여줍니다.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경기장에서 노예 집단이 생존과 더 나은 선택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투쟁합니다. 글래디에이터의 막시무스는 진짜 노예가 아니라 귀족이었기 때문에 운이 좋았습니다. 그는 용감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웅이 되었습니다. 관중석에는 로마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를 즐겼고 한 사람씩 짓밟히는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온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것은 병적인 카니발이었고 반성 없는 쾌락이었습니다. 막시무스는 진정한 왕이 되었고 개인적 영웅심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로마와 로마 영웅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영화이므로 주제는 이러한 유형의 설정과 매우 일관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노예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대 로마인들은 노예를 고품질의 삶을 위한 필수품으로 여겼으며 모든 귀족 가문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부유층은 노예를 많이 두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것은 지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노예 집단은 실제로 숨겨진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말을 탄 제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군인들이 끊임없이 밖에서 싸웠습니다. 노예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부자들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많은 부유한 로마인들은 노예들이 따라야 할 법률을 갖고 관리 시스템을 따르도록 노예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걱정과 노력을 덜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법에서 노예의 권리와 이익은 매우 적었고 노예 소유자에게는 더 많은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노예들은 음식, 옷, 그리고 다른 필수품 면에서 소홀히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통 자신의 방을 가지고 있었고 잘 먹었습니다. 적어도 밖을 돌아다니던 시절보다 나은 셈이니 주인이 너무 과하지 않은 한 확실히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노예는 적들이다. 로마는 수년간 혼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영토와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사고 팔렸고 구타당했으며 여성들이 강간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많은 귀족들이 노예에 의해 살해당했고 장기간의 억압을 받은 끝에 결국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노예들에 대한 지나친 잔혹함으로 인해 많은 로마 전쟁이 발발했고 이는 노예들의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2. 영리한 주인은 노예들을 어디서 샀고 노예들의 정체는 무엇이었나요? 똑똑한 주인들은 대개 노예를 마련했는데 노예는 대개 고대 로마 시장에서 구입했습니다. 노예를 판매하는 전문 노예 상인도 있었습니다. 이들 노예들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나쁜 출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그 가족은 가난했고 가족들은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을 모두 시장에 팔았습니다. 2. 전쟁 포로와 노예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대개 여전히 노예입니다. 3. 전쟁 포로들은 전쟁이 끝나면 대개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수감자들의 생존은 군인들의 친절에 달려 있습니다. 군인들이 잔인하다면 이 수감자들은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서 태어난 노예는 가장 법을 잘 지키는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난 이후로 자유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인에게 더욱 충성하며 주인을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노예는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예이기도 하다. 대담한 노예 중에는 게으른 사람이 많고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심지어 탈출하여 주인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도 많았다. 똑똑한 주인들은 이미 이런 점을 생각해냈고 노예들이 서로 소통하거나 속일 수 없도록 항상 다른 지역에서 노예를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똑똑한 주인들은 노예들에게 일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정의하며 여성 노예를 남성 노예에게 배정하여 노예들이 자신의 가족을 갖고 자녀를 가질 권리를 갖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노예 주인들의 친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예들에게 더 많은 일 의욕을 불어넣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3. 고대 로마 문명의 이면은 성의 혼란입니다. 그들은 노예를 비인도적으로 대했고 이는 내부 및 외부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경험은 다르고 노예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노예들은 좋은 노예 주인을 만나 삶에서 고생을 덜 했지만 많은 노예들은 그렇지 못해 잔인한 노예 주인을 만났습니다. 노예 착취 외에도 고대 로마 노예 주인들이 노예를 육체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묵인했고 매일 일어났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구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루 종일 숨어 지냈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노예 주인들이 성격이 나빠서 노예들을 심하게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노예가 실수를 하면 광산으로 보내져 힘든 노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콜로세움에 던져져 야수들의 먹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노예 주인들은 노예에 대한 형법을 만들기도 했고 노예가 실수를 하면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고문 방법은 점진적이었는데 노예를 매달아 두거나 때리는 방법도 있었고 날카로운 무기를 이용해 노예에게 직접 큰 해를 입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노예들이 고문을 당해 죽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부 노예주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여성 노예들을 강간하고 폭행한 뒤 임신시킨 뒤에도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노예 주인과 노예 여성 사이의 성적 방종은 흔했습니다. 이것은 여성 노예에 대한 고문의 한 형태였습니다. 임신한 후에는 스스로를 부양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팔기도 했습니다. 오랜 억압 끝에 마침내 반격한 것은 노예들이었다. 4. 노예와 노예주인 모두 대결에서 패배했고 로마 제국의 쇠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의 수만큼 노예가 있다. 주인으로서 로마로 돌아가다 라는 책에서는 고대 로마의 조언이 그들 스스로 반대 입장에 있음을 예고했으며 노예들은 오랫동안 노예 주인들에게 억압을 받다가 용감하게 저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그리고 더 많은 권리를 얻기 위해 그들은 일어나 자유를 위해 싸웠습니다. 이 노예들은 스파르타쿠스만큼이나 단호하지만 이번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그들 사이에 대규모 싸움이 벌어진 후 당연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마침내 평화선언으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여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노예 주인들은 더 인도적이고 법을 잘 준수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노예들은 다시 한번 노예 주인에게 생계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전쟁은 승리했지만 고대 로마는 막대한 재정적, 물질적 자원을 낭비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 나라였고 전쟁을 통해 땅과 인력을 얻었습니다. 밖에서는 전쟁이 있었고 안에서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부와 외부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재정적, 물질적 자원을 소모했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은 동서로 나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본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었고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에 있었습니다. 두 제국은 외부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데 실패했고 심지어 제국들 사이에 내부 갈등이 잦았습니다. 노예제도의 쇠퇴와 붕괴, 귀족들의 부패와 의무유기로 인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심각하게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국가의 관심 부족과 더불어 농업과 경제 발전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점에 도달한 후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였다. 번영하고 문명화된 제국은
일정 기간의 발전 후 항상 쇠퇴할 것이다. 로마 제국은 비교적 뒤떨어진 유목민들에 의해 정화되었고 결국 멸망했다.